요즘 인공지능 정말 대단하죠? 근데 그 화려한 발전 뒤에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AI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기술,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칩 하나가 어떻게 AI 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I, 사실 이게 가진 능력의 일부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똑똑하고 빠른 차세대 AI로 가야 하는데 대체 뭐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세서 속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진짜 원인이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서는 진짜 빛의 속도로 달릴 준비가 다 됐는데 옆에서 데이터를 날라줘야 하는 메모리가 너무 느려서 프로세서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특히 수조 개나 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AI 엔지니어들한테는 이게 그냥 매일 겪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I 메모리 월이라는 벽이 도대체 얼마나 높고 단단하길래 AI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게요.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를 사놓고 기름이 없어서 차구에 그냥 세워두는 거랑 똑같아요. 최첨단 GPU가 자기 성능을 100% 발휘해야 하는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너무 늦게 가져다 주니까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의 핵심은 처리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이 메모리 공급 속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답답한 메모리 월을 한 방에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HBM4. 이건 그냥 조금 더 빨라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메모리판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BM4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폭이 기존 HBM3의 1024비트에서 무려 2048비트로 딱 2배가 넓어진 거예요. 2차선 도로가 갑자기 4차선으로 뻥 뚫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 가구는 전혀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도약이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메모리 용량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면서 이론상이긴 하지만 GPU 하나에 512기가 메모리를 달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진짜 게임 체인저냐면요. 예전에는 너무 커서 GPU 여러 개 나눠서 훈련시켜야 했던 초거대 AI 모델 있잖아요. 그걸 이제 GPU 딱 하나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GPU끼리 데이터 주고받느라 시간 다 썼던 그 병목 현상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혁신적이죠? 시장은 뭐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2026년까지 HBM 수요가 무려 200%, 그러니까 3배 가까이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이 기술을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또 다른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새로운 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멀월, 열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HBM4는 메모리를 16층까지 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고성능 칩 위에다가 두꺼운 소미불을 16겹으로 덮어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가운데에 열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갇히니까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심하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메모리 월도 무너뜨렸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무기를 구하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공급대란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기술 표준이 딱 정해지는 게 2026년 초인데 이게 공장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는 건 2026년 중반, 어쩌면 후반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 공백, 이 시간차가 정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백 기간은요, 특히 중소 하드웨어 회사들한테는 말 그대로 공급 사막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시제품 만들 샘플 하나를 못 구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전체가 그냥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죠.
공급이 안정되기 전까지는요. 일부 시장에서는 원래 가격보다 무려 30에서 50%나 더 비싼 돈을 줘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HBM4를 겨우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물건이 없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어O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이게 거의 쌀 한 톨에 글씨를 새기는 것만큼이나 정교하고 복잡해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16층이나 되는 메모리를 쌓아 올리다 보니까 불량 없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 즉 수율이 아직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메모리 대란 속에서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업계의 치열한 생존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구매 담당자들은 거의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측 기간을 1년까지 길게 잡아서 우리 이만큼 살 거니까 물량 꼭 좀 빼주세요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또 무조건 최고 사양만 고집하지 않고 약간 성능이 낮은 제품도 쓸 수 있게 미리 테스트해서 선택지를 넓혀놓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루트 말고도 독립 유통업체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숨어있는 재고를 찾아내는 정말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영리한 전략이 있어요. 바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굳이 모든 작업에 비싼 HBM을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I 계산처럼 핵심적인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 같은, 잔심부름 같은 일에는 싸고 안정적인 구형 DDR3 메모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아껴둔 귀한 HBM은 진짜 중요한 곳에만 딱 집중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죠. 이렇게까지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 이게 왜 생존의 문제인지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몇 년 뒤엔 2027년이 되면요, 서버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무려 40%가 이 첨단 패키징 비용일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곳에서 단돈 1원이라도 아끼는 게 나중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BM3E에서 HBM4로의 도약은 메모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 중 하나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나의 갈림길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래 AI를 위한 설계도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뭘 만들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로 넘어온 거죠.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혁명이 이제 똑똑한 엔지니어의 머릿속을 떠나서 공장과 공급망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제조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